전 세계에서 가장 경기 관련주들이 많은 게 이제 우리나라 경제 산업의 특징이에요. 우리나라 증시도 그것을 반영을 하고, 애널리스트의 항복, 이렇게 기업 실적이 안 좋았고 어닝스 쇼크가 있고 기업 이익을 많이 하향 조정을 한다는 것은 바닥이 왔다는 그런 것의 강력한 시그널이다. 지금 엄청나게 언더웨이시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대만 이런 데 돼 있기 때문에 그 수급 측면에 있어서 이런 점은 상당히 호재이다. 안녕하십니까, 이나무입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 시장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 생각에는 우리 코스피가 이미 9월 말에 저점을 통과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직업 성격상 뭔가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익을 상향 조정하거나 이제 하향 조정하는데, 3분기 실적이 나오고 나서 실적도 생각보다 훨씬 안 좋았고 엄청나게 금년 4분기 그 다음에 내년 2023년 추정치를 하향 조정했는데, 이제 우리는 이런 것을 보통 이제 애널리스트의 항복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capitulation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대규모 이익이 하향 조정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이 그동안 기다려왔던 어떤 기업 이익의 이제 그 바닥을 확인해 주는 것이고, 이게 결국은 그 시장의 매수 시그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주가가, 대한민국 주가가 미국 주가보다 고점도 우리가 작년에 먼저 찍었고, 그 다음에 바닥을 찍고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한국 주가가 미국 주가를 선행할 거로 보는데, 그런 얘기를 오늘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는 그림은 이제 코스피 5년 차트인데, 두 가지 측면에 있어서 코스피는 바닥을 쳤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첫째, 작년 6월에 이제 3,300에서 우리가 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금년 9월 아니면 지금 이제 11월 말인데 우리가 16개월 동안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 그러니까 기간 측면에 있어서 충분한 조정을 받았고, 두 번째는 이제 하락폭 측면에 있어서 고점 대비 작년 3,300에서 올해 9월 말에 한 2,130이었나요?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고점에서 저점의 하락폭이 퍼센티지로 35%니까 기간뿐만 아니라 낙폭 기준으로도 충분한 조정을 받았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한국은, 우리나라는 되게 산업 구조가 전 세계에서 가장 경기 관련주들이 많은 게 이제 우리나라 경제 산업의 특징이에요. 우리나라 증시도 그것을 반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월가의 헤지펀드나 똑똑한 투자가들은 한국 투자를 안 해도 한국 산업 생산 수출 데이터를 되게 꼼꼼히 챙겨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제 시그널을 세계 그 경기 시그널을 빨리 가장 보내는 그런 나라거든요. 우리나라 경제 데이터를 보면. 그래서 주가의 고점도 우리가 작년 6월에 찍었을 때 미국 주가보다 한 6개월 선행을 했고, 미국 주가도 지금 뭐 완전히 바닥권입니다. 뭐 조금 여기서 다시 추가 하락을 할 가능성도 있지만, 하여간 어쨌든 간에 우리가 코스피가 금년 9월에 2130이 바닥을 찍은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미국 주가는 우리가 일정 후 뭐 가령 뭐 6개월 아니면 후 아니면 이런 시점 몇 달 후에 미국 주가도 바닥을 치고 회복을 보이는 이제 그런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내년에 경기가 급격하게 위축이 되고, 미국이 특히 전 세계적으로도 위축이 되고, 한국도 뭐 1%대 성장을 하겠지만, 이미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주가에 반영이 된 거고, 최근에는 이제 연준의 그 목표 금리가 기준 금리가 5에서 5.5% 얘기가 이미 많이 나와서 그런 부분도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다. 그리고 최근에는 진짜 뛰어난 전문가들이 헤지펀드 매니저 중에 뭐 켄 그리핀 같은 사람들도
인플레이션은 확실히 이제는 최악은 지났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옴으로써 매크로 리스크는 좀 적어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정확하게 바닥을 알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무릎 이하의 그 국면에 다다르면 우리가 주식을, 현금이 있는 분들은 주식을 사야 되는데, 그러한 리스크와 리워드가 유리한 국면. 리스크라는 거는 주가가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 리워드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주가가 상승할 그런 가능성을 같이 놓고 비교를 하면 리스크 리워드가 유리한 그런 국면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널리스트들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25년 전에 최대 증권사에서 가장 큰 리서치 그 센터를 운영을 했고,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외국 돈으로 헤지펀드 매니저를 또 그 후에 한 20년 전에 또 싱가포르에서 운영을 해서 양쪽을 다 아는데, 애널리스트는 직업적인 그 성격상 펀드 매니저랑은 좀 다른 행동을 보입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은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습관이 있어서 미리 기업 이익을 하지는 잘 않아요. 그래서 약간 후행한다는 그런 그 느낌이 있죠. 하지만 펀드 매니저는 자신들의 경험, 느낌, 감각, 그 다음에 소문에 의해서 사실이 확인되기 전이라도 조금 주식을 사거나 조금 주식을 팔면서 움직이거든요. 특히 이제 펀드 매니저들 사이에는 상대 게임을 하기 때문에 서로의 경쟁도 있고, 그래서 애널리스트는 후행을 한다. 그래서 이번에 3분기 실적이 11월 중순, 11월 15일 날 이제 최종 보도가 되었고, 그것을 집계한 결과 상장사 10곳 중 한 30% 정도, 한 32%인가가 기업이익이 예상했던 것보다, 컨센서스 애널리스트 추정치보다 10% 이상 안 좋은 그런 어닝스 쇼크가 있었다고 조선일보는 발표를 했어요. 하지만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이와 무관하게 이를 극복하고 9월 말부터 꾸준히 주가가, 지수가 상승을 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꾸준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이 애널리스트의 항복, 이렇게 기업 실적이 안 좋았고 어닝 쇼크가 있고, 제가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기업 이익을 많이 하향 조정을 한다는 것은 바닥이 왔다는 그러한 것의 강력한 시그널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마 10월 4일 날, 한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2달 전쯤 삼성전자 같은 경기를 타는 성장주는, 경기 관련주는 우리가 역발상으로 생각을 뒤집어서 상식과 거꾸로 투자를 해야 된다. Contrary strategy라고 얘기를 해서, 기업이익이 대폭 하향 조정이 돼서 시장이 패닉할 때가 주식을 살 때고, 그때는 오히려 기업이익이 너무 하향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 퍼가, 그 주가를 기업이익으로 나눈 퍼가, 특히 분모가 축소가 되기 때문에 퍼가 높아진다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삼성전자 퍼가 16배, 17배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럴 때가 삼성전자를 매수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시기고, 같은 논리로 삼성전자는 대한민국의 간판 기업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과 마찬가지로 시클리컬 경기를 많이 타고 우리나라 시장도 경기를 되게 많이 탑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 이번 그 3분기 실적을 보면, 그러니까 원화가 절하가 돼서 기업들 매출액이 좀 높게 나온 면도 있지만, 3분기 실적은 매출액은 23% 증가를 했지만 영업이익은 되게 안 좋았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왜냐하면 항상 실적을 비교할 때는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전 분기보다는 1년 전과 비교하는 게 좋은데, 작년 3분기와 비교하면 26%가 영업이익이 감소를 했고, 순이익은 그거보다 감소폭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그 영업이익률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마진이 작년 이맘때 9%였는데 아주 좋았죠. 이번 3분기에는 5.6%로 아주 형편없이 떨어졌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뭐 더 안 좋게 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것들을 시장이 되게 기다려온 거고, 이것을 확인을 하면 주가의 바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주식은 우리가 분석은 과학적으로 할 수 있지만 투자 판단은 과학보다는 예술에 가깝다는 게 이러한 펀디멘털 뉴스를 아니면 이익 추정치의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그 부분이 주가에 얼마만큼 녹아 있느냐를 판단하는 게 상당히 예술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3분기 실적도 안 좋고 내년 경기도 안 좋다고 그러니까 지금 기업이익을 급격하게 하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지금 우리가 이제 11월 말이니까 금년 이익 추정치보다는 이제 내년 2023년 이익 추정치가 이제 되게 중요한데 한 달 사이에 거의 10% 정도 하향 조정을 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본 집약적인 산업, 뭐 반도체, 자동차, 철강, 유화, 특히 이런 부분이 이번에 실적이 안 좋았고 확 꺾이는 그러한 경기 관련 산업이 많고 이익의 변동성이 부침이 심하다. 이제 이것을 보여주는 거고, 이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거버넌스와 함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되는 가장 큰 요인인데, 이번에도 보면 10대 시총 기업 중에서도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되게 예상보다 훨씬 실적이 안 좋았고, 현대차, 기아차는 이제 충당금이 좀 있어서 더 안 좋은 것도 있지만 포스코 홀딩스 같은 데가 70% 이익이 감소, 유화들 같은 데는 롯데케미컬 같은 데는 대규모 적자 반전을 하고, 그다음에 한전도 우리 알다시피 이제 전기료를 인상을 지난 정권에서 못해서 지금 뭐 올해 한 30조 원 아니면 넘는 적자가 예상이 된다. 이제 이러한 악재들이 복합적으로 반영이 돼서 3분기 실적도 안 좋고 애널리스트들이 추가로 하향 조정을 하는데 아직도 충분히 보수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애널리스트들이. 그래서 이제 하향 조정을 한 달 사이에는 한 9% 했고 지난 3개월 동안은 18%를 한 것 같습니다. 내년 이익 추정치를. 근데 이제 내년 이익이 정체, 그러니까 증가는 못하고 감소도 안 하는 그런 정체 수준이라고 전망을 한데 이것도 여전히 좀 낙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하향 조정은 아마 4분기 실적도 생각보다 훨씬 더 안 좋게 나올 거고, 실제 4분기에는 기업들, 상장사들이 비용을 많이 터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비용이 좀 많이 나오는데 이때 애널리스트들이 2023년 이익을 추가 하향 조정을 해서 내년에 상당히 많이 감익하는 걸로 한 뭐 10% 이상 감익하는 걸로 결국 나올 텐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클라이막스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또 이미 주가 우리 시장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악재가 얼마나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가 삼성전자를 이제 한 5만 원 뭐 중반대 이제 말씀드릴 때 이익이 대폭 하향 조정돼서 퍼가 높게 보일 때, 우리 눈으로 보이는 퍼가 높게 보일 때 매수 타임이라고 한 것처럼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경기 관련주가 워낙 많은 우리 산업 구조 때문에. 그래서 기업이익이 지금 대폭 하향 조정이 되니까 우리가 한 두세 달 전만 해도 코스피가 뭐 8배밖에 안 돼서 주식이 싼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퍼가 11배로 확대가 됐는데 아마 추가로 기업이익이 하향 조정이 되면 퍼가 12배, 13배로 나올 텐데 이러한 것은 비싼 게 아니라 오히려 매력적인, 퍼가 높을수록 시클리컬한 시장과 시클리컬한 종목은 우리가 매력적으로 공격적으로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업종이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이런 데가 포함된 전자업종이죠. 이건 골드만삭스 자료인데 이 전자업종의 영업이익률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그러니까 1년 전 대비 영업이익이 증가했나 하락했나의 퍼센티지 변화와 업종의 주가 상승률을 전년 동기 대비 역시 그린 거 보면 상관관계가 아주 높습니다. 지난 한 5, 6년 동안 보면 특히 주가가 영업이익의 증가율을 선행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번에 이제 꼭지를 삼성전자나 반도체가 주가가 꼭지를 칠 때도 실제 영업이익률의 증가율을 한 4분기 정도 선행을 한 것 같고
이번에 삼성전자의 주가는 하락률이 더 나빠지지 않는 바닥을 금년 가을에 친 것을 그 가을에 친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영업이익률은 아마 감소 폭이 내년 상반기 아마 2분기까지 계속 악화가 될 것 같아서 한 3, 4분기 주가가 영업이익을 선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이런 부분은 이제 제가 전에 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 중순쯤 언제 영업이익률이 삼성전자나 반도체가 더 이상 나빠지지가 않는다면 이번 금년 9월에 삼성전자가 한 5만 1,000원대의 바닥을 찍은 게 아마 그 바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수급을 좀 살펴볼게요. 왜냐하면 주가라는 거는 우리가 펀더멘탈한 면도 있지만 이제 수급도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금융 위기 때, 그러니까 2008년, 9년 때, 뭐 전 세계가 진짜 그 망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본과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이 그 당시에 930억 달러를 팔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코로나가 터진 2020년 이후 지난 2년 동안 그보다 더 큰 1,070달러를 외국인이 아시아에서 팔았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의 주식을 팔았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더 많이 빠진 것도 있고, 요것은 연도별로 특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코리아, 한국, 타이완, 대만, 인도의 외국인 주식 순매도 규모인데, 2020년 특히 작년에 2021년에는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어마어마하게 팔았어요. 실제 작년에 우리 주가에서 많이 빠졌는데, 올해는 대한민국 주식은 외국인이 좀 팔다 말았고,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인도, 더 나아가서는 대만 주식은 한국보다 훨씬 대규모로 많이 팔았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이제 바닥권에 근접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수치로 우리가 한번 보면, 금년 들어서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은 100억 달러 정도를 팔았고, 인도는 그거의 2배인 200억 달러, 그 다음에 대만은 이것의 한 5배 정도 되는 470억 달러를 받아서 대만 주식,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한국에서 갖는 위상보다 TSMC가 대만에서 갖는 위상이 더 큽니다. 그래서 대만 주식이 대단히 저평가가 되었고,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것처럼 워런 버핏은 이를 이용해서 대만 최고의 블루칩인 TSMC를 5조 5천억을 매집을 했다. 그러니까 아주 스마트한 그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급 측면에 있어서도 너무 과매도 국면에 들어가지 않았나 그렇게 보이고, 실제 이제 달러가 초강세를 보인 것은 금리 차이, 미국이 그 높은 금리를 추구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와 금리 차이로 달러 강세가 된 면도 있지만, 수급 측면에 있어서 자본의 유출이 아시아 신흥시장에서 워낙 많이 되다 보니까 달러가 초강세가 된 국면이 있는데, 골드만삭스나 이제 다른 월가 증권사들은 아마 내년 중순쯤 되면 달러 초강세는 이제 돌아서는 게 아닌가, 오히려 아시아 원화를 포함한 통화가 돌아서는 거 아닌가. 최근에 보면 원화가 강세로 조금 돌아섰죠. 그래서 이제 수급의 이제 마지막 그림을 보면, 그 전 세계 펀드들은 이제 뭐 국내에서 펀드를 운영할 때 우리가 업종별로 종목별로 이제 엘로케이션을 하듯이, 그들은 국가별로 아니면 뭐 업종별로 이제 엘로케이션을 하는데, 아시아,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에 대해서 너무 지금 언더웨이트, 과매도 수준이기 때문에 금융시장, 국제금융시장이 안정화가 된다면 순매수로 어느 시점이 되면 이미 전환이 됐다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한 2달, 3달 동안 이제 순매수를 많이 했죠. 하지만 매수 강도가 아주 강할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최소한 팔지 않고 순매수로 전환을 한다면, 왜냐하면 지금 엄청나게 언더웨이트이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대만 이런 데 돼 있기 때문에 그 수급 측면에 있어서 이런 점은 상당히 호재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코스피에 대해서 내년 2023년을 앞두고 여러 가지 서베이, 증권사 리서치 하는 분들도 얘기를 하고 펀드 매니저도 하는데, 우리가 지금은
무릎 이하의 바닥권인 건 확실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점을 지났는지는 뭐 나중에 지나가고 보면 알겠지만 지금은 주식을 팔 국면은 아니고 오히려 여유가 있으면 주식을 점차 점진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국면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편안하게 한번 투자를 내년 2023년에 한번 우리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